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요즘 살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물가도 오르고 뭐 사람들 소비도 엄청 줄이고 있고, 그리고 되게 유행했던 막 탕후루 이런 것도 매출 되게 많이 줄어들고 있고, 제가 이제 동네에서 보니까 뭐 고깃집이 100g 단위로 파는 데가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1인 가구로 노린 건지 아니면 이제 저렴한 단위로 이렇게 먹을 수 있게, 가격은 그래서 되게 싸 보여. 근데 실제로는 뭐 보통 1인분에 150g에서 200g이니까 그거 대비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나눠서 파는 느낌인데, 그리고 과일, 야채나 뭐 과일 같은 거 파는 집들 보면 막 절반, 예전에 절반 가격 이렇게 완전 초저가로 파는데 현금밖에 안 되고 뭐 요런 식의 집들이 되게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박리담회로 팔아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만 사고, 저도 이제 그런 마트에서 사는 거 좋아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비싸지니까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외식도 잘 안 하게 되고, 하다가 어쩌다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해먹는 비율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본에서 이미 있었던 현상이에요. 일본에 잃어버린 뭐 30년 이 시절에 이미 있었던 시절이 있었던 문제인데, 문제는 그 수순대로 우리도 똑같이 밟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존에 일본이랑 좀 달랐던 거는, 일본 같은 경우는 경제성장기의 전성기가 80년대에 이미 왔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경제성장이 그 이후로 꾸준히 계속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5년 전?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나름대로 계속 성장을 했었죠. 근데 지금 저성장이 된 지가 꽤 한 5년 넘게 지났거든요. 사실 더 길긴 한데, 막 급성장은 안 한 지가 오래됐고, 그러면서 일본의 수준이랑 되게 비슷해지거든요.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면 히키코모리 같은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보면 제 제자들 중에도 이제 지금 최근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 보면 막 30대 중반 이때 이제 졸업을 하는데, 히키코모리처럼 좀 살았어요. 그 친구도 뭐 특별히 일도 안 하고 자신도 없고, 딱 봐도 그래 보여.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저를 신뢰하는 친구들은 제 얘기를 그래도 좀 들어주는 편이에요. 주변 사람 얘기는 안 들어도. 제가 그랬죠.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다. 평생 그렇게 사는 거는 너 스스로한테도 안 좋고, 이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지금 당장 그냥 뭐 포기하고 살아도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결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일본의 히키코모리, 50대 히키코모리 문제, 80세 노모들을 이렇게, 노모들이 이제 50대를 이제 부양을 하는 거죠. 50대 히키코모리 자식 돌보는 80대 부부, 이런 식의 기사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사회 문제가 돼요. 어느 정도냐면 거의 뭐 부모 연금이 더 이상 안 나오면 자기가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부모님의 사망 신고를 안 하는 거야. 이런 극단적인 사례들도 꽤 많이 일어나고, 사실 이게 되게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이렇게 안 좋아, 그러니까 안 좋은 선택? 뭐 이런 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쪽으로 더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히키코모리 고령화 문제 이제 남의 일 아니다라는 이제 요런 이제 주의 사항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은 기사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굉장히 이게 되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일본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시대가 소위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옛날에 전차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되게 아름다운 여성이 되게 그 오타쿠 같은 사람을 이렇게 뭐 연애 코치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썸씽이 생기는 그런 드라마인데, 이게 제가 이제 딱 대학 갈 때 나오던 드라마의 감성이었어요. 근데 이 시대 드라마가 요런 감성, 이때도 이미 오타쿠가 있었고, 그래서 이 오타쿠의 사회적으로 좀 잘 적응을 못하고 뭐 이런 감성이 이때도 많이 나왔거든요. 옷 딱 보시면 알겠지만 안경 여드름 돼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시대를 기반으로 해서 생각을 좀 해보면 우리나라가 좀 저런 비슷한 국면에 접어들었어요. 제가 남녀 갈등이나 이거 되게 위험하다, 이거 되게 위험하고, 그래서 좀 극단주의로 빠지는 거 되게 위험하다. 왜냐면 레드필을 보면은 결국엔 그 백인우월주의, KKK 뭐 옛날에 막 80년대 70년대 막 되게 사회 문제가 되게 많이 됐던 그런 집단들이 있거든요. 백인우월주의. 그런 백인우월주의의 좀 다른 형태처럼 보여요. 근데 막 그걸 신봉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이건 남성 인권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들이 말하는 그 논리적 모순이나 그 레드필 이론을 이렇게 설파하는 사람들이 애초에
남자는 알파 메일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돈도 많고 아니면은 뭐 피지컬적으로 되게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성립되는 이론인데, 사실 그거를 추종하고 거기에 돈을 내는 사람들은 사실 대다수가 베타 메일이거든요. 그래서 베타 메일인 사람들이 오히려 그거 열광을 하고 오히려 자연으로 돌아가자 하는데, 안타깝게도 자연에서는 95%의 수컷이 그 암컷을 만져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위 5%를 위한 이론이고, 그런 어떤 논리적인 모순을 견뎌가면서 그거를 되게 옹호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그 일본에서 보여진 극단적인 현상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90년대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굉장히 극단적인 게 많았죠. 건어물남, 건어물녀라고 이게 드라마도 나왔었어요. 이게 2007년도에 나온 드라마인데, 건화물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야. 우리랑 비슷하지 않나요? 2007년도임에도 불구하고, 한 20년 전의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집에 와서 쉬기도 바쁜 거야. 그냥 다 지쳐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정서 자체가 좀 한국이랑 좀 많이 달라서, 약간 남 탓을 하는 그런 한국 느낌으로 가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 자기를 고립화시킨다는 거는 되게 유사하거든요. 한국은 기본적으로 좀 살고 싶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남 탓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일본은 이제 자기 혼자 이렇게 고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친 거지. 지친 사회생활에 너무 힘드니까 그냥 집에서는 이제 맥주 한 캔 하고 연애 같은 것도 안 해서 연애 세포가 말라 비틀어진 거야. 그래서 건어물려거든. 건어물려, 건어물남, 남자는 초식남이라는 단어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대혐오의 시대가 한국에서도 오면서 결국엔 비슷한 양상으로 갈 것이다 라고 보고, 한국에도 히키코모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되게 많습니다. 저는 이 코딩 쪽에 유난히 히키코모리 이제 성향의 사람들이 되게 많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이렇게 자기 혼자 컴퓨터로 뚝딱뚝딱 하는 게 되게 좋나 봐. 그래서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친구들도 어떻게든 끄집어 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랑 공부해서 일정 수준 이상 실력이 올라가면 결국에는 면접도 봐야 되고 사람들과 같이 소통하고 일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토론을 하게 하고, 오히려 더 압박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압박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너무 고착화되잖아요. 약간 푸석푸석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좀 그런 게 있어. 내가 그런 학생들을 보면 항상 좀 안타까운데, 뭔가 되게 자신감도 없고요. 제가 첫인상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첫인상 보면 이분 많이 고립되어 있었네. 아, 이분 저런 행동은 사실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제가 너는 니나 잘하지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도 할 말 없는데, 그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선택적 무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전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한테 어떤 상사가 까라면 까라고 그건 네 생각이지 막 이렇게 권위적으로 나오면, 나는 그런 거는 알아. 그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 알아. 자기한테 기길 원하는 걸 아는데, 나는 20년 전에도 그랬어. 20년 전에 내가 20살 때 처음 일할 때 어떤 체대 출신 그 이제 기자가 있어. 그러니까 기자니까 나랑 같은 팀도 아니야. 근데 그니까 10살인가 많았는데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이제 제가 회사에서 일을 되게 잘했거든요, 20살 때도. 그래서 너처럼 똘똘한 애 없냐 이러면서 되게 좋아했어요. 그 위에 상사 그 과장님 뭐 이런 분들이. 나 그 회사에서 나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어. 내가 되게 성격도 그때는 지금처럼 대바라지지도 않고 되게 좋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되게 다 좋아졌어. 차장님부터 해가지고. 아무튼 나 너 사랑 너무 많이 받았어, 20살 때부터. 그러니까 그 선배가 되게 질투를 한 거야. 우리 쪽 직속 선배도 아닌데. 근데 뭐 갑자기 와서 업무 트집을 잡더니 나한테 뭐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건 네 생각이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그래요 제 생각인데요. 내가 이랬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안 건들던데. 삐졌는지 모르겠지만 알바? 알바 아니니까. 나 좋다는 사람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격 모남은 있어. 나는 그 이치에 안 맞는 거 되게 싫어해. 막 막 회사에서도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막 강제 야근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면 나 야근 싫다 그래요. 대신에 그 야근 대신에 내가 어떤 베네핏을 상대한테 줄 수 있는지 알아야죠. 내가 뭐 업무 시간 내에 업무 처리가 깔끔하고 그러면 야근하라고 강제 못해요? 웬만한 회사들은. 아닌데 우리 회사는 그지 같아서 가능한데. 근데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일 끝나는지 잘 보세요. IT 업계는
실력 좋은 개발자 잘 못 건드려요. 경험상 그래요. 그리고 실력 좋은 개발자를 개념 없이 건드리는 회사도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직하면 비슷한 급의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 진짜 가성비 좋고 잘하는 개발자들은. 그리고 어차피 잘하는 개발자는 이직 되게 쉬워요. 되게 쉽게 가요. 그러니까 제가 팀노바로 항상 결과를 보여드리는데 아무리 온라인에서 막 진짜 막 몇십만 명이 막 그런 글을 보고 어쨌든 집단 린치를 가하고 팀노바 최악인데 뭐 이런 식으로 뭐말 지원해봤자 우리는 계속 고연봉으로 계속 가거든. 근데 이게 뭐 그 당시에는 알잖아요. 냄비 근성 되게 심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몰아가는 거 있어. 근데 그렇게 해서 뭐 해봤자 업계는 결국에는 실리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장님들이거든. 내가 내 돈 주고 뽑겠다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좋은 개발자들, 팀노바 졸업생들 많이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실수요를 예측을 못하면 감정에만 휩쓸려 가지고 되게 안타깝게 되죠.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우리 사회 보면은 뭐 정의 구현한다고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막 서로 막 밀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럴 때마다 걱정되는 게 저거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데 뭐 이렇게 사회에서 뭐 정의 구현하고 이런 거는 사실 그나마 안전한 게 뭐 정치인들이나 이렇게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좀 비교적 좀 처벌 안 받아. 근데 그런 권력이 없는 일반인들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실리 추구를 해야 돼, 삶은. 근데 지금 보면 대혐오의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막 보면 여성들도 남성 혐오하는 게 되게 심했었지. 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 자정작용이 생기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여자들이 결혼한다 그러면 왜 무슨 한국 남자랑 결혼하냐고 이런 여론이 되게 여초 커뮤니티에 되게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거 안 건드리는 분위기야.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 터치하지 마 이게 돼버렸어 서로. 왜냐면 결혼을 안 하고 소위 이제 사비운동이란 거를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잘 살았느냐 우리가 행복한 걸 봤을 때 애매한 거지. 그래서 이거 선택으로 놔둬라. 그런 식으로 서로 이제 커뮤니티에서 나뉘는 모습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우리가 어떤 그때그때 그 트렌드에 휩쓸려 가면 그게 제일 별로예요. 그러니까 좀 심지를 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50대 때 초라하게 부모님 연금 받으면서 사는 게 꿈인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이 먹으면 더 자신감이 없어져요. 근데 최근에 그 김경일 교수님 책에서 봤는데 그 사람들이 4, 50대가 전성기래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많은 경험들이 쌓이고 피지컬적으로는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제 보통 4, 50대에도 엄청난 커리어를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있긴 있거든요. 엄청난 감각이랑. 그러니까 젊었을 때 자기 감각을 잘 키운 사람들이 4, 50대 꽃을 피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약간 공감을 한 게 보면은 제가 20대가 어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물론 어른은 맞죠. 근데 제가 20대 때보다는 30대가 확실히 덜 미숙하고 더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코딩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잘하거든요. 그니까 20대 때보다 훨씬 잘하고 30대 초반 때보단 더 잘하는데 내가 나이를 먹었는데 분명히 퇴화될 것 같은데 왜 좀 아직까진 그런 느낌이 안 들까 이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이게 좀 전성기가 딱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밝혀지는 거거든. 원래 지식이나 이런 과학적인 거는 계속 밝혀져서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게 4, 50대도 굉장히 잘한 이유가 있구나. 제가 교육을 해봐도 40대 넘은 분들이 생각보다 괜찮고 그리고 인구 고령화가 심해지고 또 개발자가 또 많이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많이 없고 그러니까 40대 되더라도 별로 타격 없이 취업 잘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 그래서 40대 한 초반까지는 무난하게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즘 평생 직장이 없어서 그냥 뭐 50대든 뭐 40대 후반이든 그냥 잘 맞고 회사에서 괜찮은 이미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생각을 한 이유가 회사에서 이제 사람을 뽑아서 평생 데리고 간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거든. 그러면 오히려 더 편해지지. 그러니까 실력 있는 나이 많은 사람들 훨씬 편해지지. 그래서 놓지 마세요. 또 개발하면 또 장점이 머리가 좀 똑똑해져. 왜냐면 사고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게끔 바꾸거든요, 사람을. 그래서 개발을 오래 하면 저도 원래 INTP 성향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냉정하게 좀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냉정하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기계와 나는 차가운 관계거든. 서로 차가운 관계인데 이 기계한테 내가 감성적으로 아무리 얘기해봤자 얘는 컴퓨터는 못 알아들어.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해서 메모리 좀 주고 뭐 여기 누수가 있으니까 고치고 이런 업무 지시를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은데 한국 사람들은 감정적인 성향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게 결여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뛰어난 개발자들이 훨씬 먹고 살기 편하게 살죠. 그래서 그러니까 말이 편하는 거지 뭐 일 자체는 사실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만 이제 같은 일을 해도 안정적으로 뭐 직업 관련해서도 불안함이 별로 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죠. 근데 앞으로 아무튼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사람이 나이가 50대가 넘은 그런 아는 형들 중에 50대가 넘은 분들 많은데 그 40대 막 열정, 30대 열정 이런 느낌이 많이 안 들어요. 좀 사람이 좀 내려놓는 느낌이 있거든. 근데 내려놓을 게 없는 상태로 늙어버리면 후회한다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일본의 수순을 지금 20, 30대 친구들이 밟으려고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 많이 포기하고 다 혐오하고 아예 만나지 않고 모든 게 피곤하고 힘든 거지. 왜냐면 모든 게 힘든 이유가 내가 뭔가 하나를 얻으려면 거기에 쏟아야 하는 에너지가 너무 큰 거야. 요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문제의 이유는 뭐냐면 젊었을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주입식으로 엄마 말 잘 듣고 살았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그게 아닌 거지 세상이. 그래서 좀 기존과는 완전 다른 방식으로 서로 훈련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팀노바에서 계속 좋은 결과 나오는 이유가 결국에는 그런 이유 같아요. 그리고 요즘 보면은 수강생들이 오는 나이대가 확실히 되게 높아졌어요. 그리고 시장에서도 그런 분들에 대한 선입견이 많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게 또 이 사이에도 또 몇 년 안에 또 트렌드가 또 바뀌었구나 이거를 좀 느끼는데 제가 진짜 안타까운 건 정말 일 안 하고 노는 그 청년 백수들, 그 젊고 좋은 나이에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 좀 주의하고 이 영상이라도 혹시라도 본다면 할 수 있으니까 좀 뭐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안타까워, 진짜. 이제 제가 팀노바 처음 창업할 때만 해도 30살이어가지고 사실 그때는 제 또래인 사람도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웬만하면 저보다 어린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좀 걱정이 좀 되더라고. 또 달라요, 정서가. 그때 30살인 사람과 지금의 사람들의 정서는 또 달라서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 근데 그 내려놓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내려놔요.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바닥보다 훨씬 바닥이 있거든, 인생은. 그러니까 그런 바닥이 뭐 꿈이면 나는 할 말은 없는데 사실 대부분이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무리를 지어서 살게끔 설계되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무리, 내가 속해 있는 집단에서 내가 상타를 쳐야만 좀 만족도가 높아지고 뭐 여러 가지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회피하고 산다고 해서 되게 행복할 것 같지만 실제로 자기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어떤 회피 본능의 패턴으로 오래 산 사람을 좀 봤거든요. 저보다 나이 많은 그런 분들을 많이 보고 느낀 게 제가 또 관찰하는 직업이잖아요. 교육자는. 그런 입장에서 많이 느낀 게 뭐냐면 그 본능대로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 지옥을 자기가 설치하더라고. 저도 보면 제 지옥을 제가 설치하는 게 커뮤니티에 있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입 바른 소리 하면 안 되거든. 직설적으로 얘기해도 안 되고 사람 되게 유하게 착한 척 하면서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 이제 우리 이제 감성민국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걸 좋아하거든. 근데 저는 이제 나름대로 학생들을 지키겠다고 총대를 메고 여러분들 네카라쿠베 당토에만 너무 열광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그 기업들이 뽑는 비율 자체가 적고 신입 개발자 많이 안 뽑고 그건 평균 연봉 보면 알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간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라고 좀 팩폭을 했지. 왜냐면 진짜 현실적으로 많이 안 가거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도 이제 괜찮다 얘기했더니 막 조소기업을 추천하냐며 그렇게 지랄지랄을 했는데 조소기업은 연봉도 조금 준다고 했는데 팀노바 보면은 다 연봉 그 중소기업에 돈을 진짜 많이 받고 가잖아. 5천 막 500, 5천 400 막 이렇게 막 6천 막 이렇게 7천 8천 이렇게 받잖아. 그거는 님들이 어떻게 하냐에 달려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다고 20년 한 사람이 그렇게 알려주는데도 나랑 기싸움에서 남는 게 뭐냐? 나는 어차피 학원 하는 사람이라 내가 직접 학생들 뽑는 것도 아니고 그럼 내 입장에 나는 결혼정보업체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요즘 여성 여러분들 40대는 와인이 아닙니다. 빨리 결혼하세요. 결혼할 거면 빨리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눈 낮추세요.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라고 나는. 근데 나한테 그렇게 회사한테 지랄지랄 해야 되는 거 나한테 지랄지랄 하니까 결국에는 누가 망해? 그 사람들이 망하는 거죠. 안타까워요, 나도. 그 당시에 나도 돕고 싶었어. 난 커뮤니티에 적대적이지 않았어, 예전부터. 그냥 좀 돕고 싶은 느낌? 업계 선배로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은 누가 힘들어지는 거야? 그 사람들이 힘든 거죠.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힘들지. 뭐 그렇게 회사에서 막 갑질하고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그냥 이직해버려요. 이상한 걸로 시비 걸고 그러면 진짜 그런 친구들 많아. 그리고 이직도 되게 잘하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사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진짜 걱정이 많이 돼. 왜냐면 이제 내 조카가 거의 20살이 다 됐거든요. 고등학교 이제 막 2, 3학년이니까 다 조카 같은 느낌의 친구들이 그러니까 좀 그래. 특히나 20대 초반 애들이 벌써부터 좌절하는 거 너무 좀 보기 그러더라고. 아무튼 좀 우리 정신 차리고 같이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